만약에 내가 삼선포교원 주지스님이다. 아니면 뭐 다른 절, 조계사 네. 주지스님이다라고 했을 때 혹시 제가 이제 데블레온 중앙회장을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약제로 해가지고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절 가면 제일 좋았던 게 안녕하십니까, 대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민족사 기획팀장 윤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3년차 중앙회장 유지연입니다. 네, 이제 5월은 불교의 달이잖아요. 가장 큰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생신. 저는 아이들한테 그냥 부처님 생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주로 많이 절을 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절이 있다면 주지스님이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멋지게 재미나게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이런 이벤트를 해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삼선포교원 주지스님이다. 아니면 뭐 다른 절, 조계사 네. 주지스님이다라고 했을 때 혹시 이번에 석가탄신일에 나는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아이들이랑 좀 더 잘 어우러지게 노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얘네가 미래인 거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금도 뭐 뭔가 뭐 연꽃곡이나 아니면은 공예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애들이 좀 재밌게 좀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날에만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쵸. 그 부모님이나 뭐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쵸, 손잡고 그쵸. 와가지고 이제 뭐 5월이 됐으니까 거기 또 가는구나 가서 뭐 팥죽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제 또 오랜만에 친척들 모여서 막 애들끼리 또 만나고 그런 분위기를 내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아서 애기들이랑 막 노는 그런 활동들이 액티비티한 그런 것도 많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저는 붓다 FC를 만들고 싶어요, 스님. 붓다 FC. 저의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는 붓다 FC를 만들어서 조계사배, 봉은사배, 서울배, 경기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왜냐면 축구 같은 경우 이렇게 굳이 뭐 아이들은 11명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조그맣게 해서 같이 오면은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 다리 주물러줄 아빠도 와야 되고 애 입에다가 같이 김밥 넣어줄 하고. 엄마도 와야 네. 되고 우리 아이 얼마나 잘 뛰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야 되고 그러면 절 마당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재미난 또 하나의 또 파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붓다 FC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데블레온 중앙회장을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 네컷을 절 배경으로 찍으면 너무 재밌겠다. 왜냐면은 인생 네컷이나 뭐 네컷 사진 같은 거는 포토부스 내부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절에 정말 예쁜 포토 스팟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딜 가나 사실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들이 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어떤 막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진 부스 갖다 놓고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네컷 사진 좋은 배경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획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20대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불교 동아리에 들어와서 이제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불교 동아리의 일원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절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까운 절에 가는 버부들도 되게 많아요? 심심치 않게 본 것 같아요.
그 버부들이 이제 가족들끼리 가지 않고 친구들끼리 간다라고 하면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고 많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서 버부님들이 좀 즐거워할 만한 이슈거리나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생각보다 클래식한 게 힙하다고 맞아요.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주 만들기 체험이 고전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있 예쁜 것들은 너무 비싸고 근데 하나는 갖고 싶은데 아, 돈 주고 사긴 조금 아깝나 했을 때 내가 만들면서 단주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불교 상징물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가 되는 되게 기본적이면서 항상 했던 네. 것들이 생각보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늘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양한 연령대를 포용할 수 있는 뭔가 네. 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20대 친구들이 더 많이 아무래도 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면 템플 스테이를 가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여성분이 가장 많은데 정말 많아요. 사진 찍으러 맞아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절은 일단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법복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뭐 책을 읽는 거라든지 뭐 차 한잔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제 그 사진을 찍으러 템플 스테이를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절에 그냥 나 사진 찍으러 절에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절에 오게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절 가면 제일 좋았던 게 절밥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그 산치비빔밥 이런 거에서 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릇에다가 큰 네. 그릇에다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뭐 나오면 이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했던 게 너무 그때 추억이 되게 인상 깊어서 항상 절 가면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먹는 게 또 사람 끌어들이는데 중요하죠.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은 사찰 음식 이런 게 또 비건이랑 맞물리면서 되게 핫했잖아요 한동안. 건강에 되게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뭐 평소에도 절집 음식을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이런 것도 다 체험이잖아요. 그 나무 이렇게 받아서 고추장도 받고 이렇게 직접 비벼서 같이 나눠 먹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클래식이 또 맞아요. 가장 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되게 한동안 안 해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절에서 이제 그런 음식 체험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좋은데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니까 사실 석가탄 신일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절이.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긴 하지만 한 번씩 와서 이제 집에서 먹지 않았던 음식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디저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사찰 디저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꿈이에요. 그냥 꿈인데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뭔데요, 선생님? 뭐냐 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 등공량 올리고 법요식 끝난 다음에 그날 참석한 사람이 법공량을 했으면 좋겠어요. 법공량이라고 한다면 의식에 맞춰서 개성 읊고 네네. 공량 그 바로 공량 순서에 따라서 다 하는데 그게 약 1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여법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되게 근데 확 내리게 막 가슴에도 확 박히고 평생 머릿속에도 갈 박힐 것 건데 같아요. 평생 갈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꿈이에요. 저는 약간 역량이 부족해요. 그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과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날 참석한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바쁘신지 법회를 1부, 2부, 3부로 간략하게 나눠서 1부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 2부에는 법을 나누고 약간 찬탄하는 시간, 3부에는 공양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부 하면은 사람들이 다 가요. 그러면 2부 찬탄하는 시간에는
기존에 남아있던 몇 분, 뭐 많으면 30명 정도 그분들만 남아있고, 그분들이 이제 빨리 뒷정리를 하고 가고 싶으니까 스님 어디 치울까요? 어디 정리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마음 먹은 거를 할 수 있는 그쵸. 그게 안 돼. 그래서 꿈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사람들 마음에 음식의 소중함도 알 거고, 부처님이 공양하셨다는 바로 공양이 이런 거였고, 이렇게 확 와닿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이거는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디어인가요? 사람들의 아이디어인데 사람들을 좀 잡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뭐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수건에 사실 제 아이디어는 아니긴 한데요. 수건에 멘트를 좀 재밌게 써서 나눠주면 어떨까. 보통 이제 특별한 법회라던가 특별한 일정이 있거나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이런 거 있으면 수건 선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히려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하면은 수건만큼 좋은 장례품이 없다. 매일같이 쓰면서 거기 있는 문구들을 뭐 변기에 앉아서 쫙 이렇게 보면은 수건에 있는 뭐 삼선포교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회 이렇게 있으면 아 내가 그때 그 법회 갔었지 삼선포교원 갔었지 요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재밌는 문구를 삼선포교원 와줘서 매우 감사 압도적 감사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받고 싶어서 좀 남아있는 사람 몇몇 더 한두 명이라도 다 남아있으면 좀 좋겠다. 수건 사는 게 사실 되게 아깝나요? 아깝죠? 맞아요.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선물 받고 이러는데 물론 호텔 수건처럼 예쁘게 쌓아두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면 되는 거고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아니 스님 않을까. 법구경 시리즈 수건 스타니파타 시리즈 수건 그럼 제가 하나하나 수를 놔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수건을 10개를 모으면 법구경에 있는 시리즈 수건 적어봐요. 네. 네. 부처님 말씀을 내가 다 좋은 볼 것 수 같아요. 있는 네. 그런 시리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예전에 우리가 그거를 했어요. 저는 약간 그림을 좀 좋아해서 그림에 관계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보살님들이랑 재밌게 할까 해가지고 하나의 그 뭐라 할까 그 조각 그림이 큰 그림 되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한 몇 년 전에 했거든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일정한 시간에 시작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끝나서 그게 딱 전시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림의 속도가 다 다르시잖아요. 15분에서 2시간 반까지 가더라고요. 2시간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섣불리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뤄낸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다음에는 스님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다가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 하나 해서 내가 주지 스님이라면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기획안 거 응모 자유 같은 게시판에 거, 갖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참여하면. 받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절에 오시는 주인은 보살님들이잖아요. 불자들이잖아요. 불자들이 원하는 석가탄신일은 어떤 건지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크게 그 종이 붙여가지고 네. 누구든지 써보게. 아니면 뭐 비밀 투표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연등행렬 비슷한 게 그 부처님 오신 날 행해졌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온 사람들은 연등행렬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그 절에 있는 연등을 들고 그 동네를 정말요? 돌았어요. 그 목탁을 치고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면 이제 삼선포교원 같은 경우에는 어딜 도냐면은 성북구청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성북동 네네. 그러니까는 멀리는 안 가지만 한 2정거장 거리까지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기억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연등 행렬이라는 걸 워낙 크게 하고 네. 그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점차로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저 어릴 때도 성장하면서도 그런 거는 사실 안 해봤어요.
그 법요식 끝나고 그 각자 이제 뭐 법당이면 법당, 그 사무실이면 사무실, 이 방이면 이 방에서 그 어른 보살님들이 편한 자세로 좀 있어요. 그러면 이른 저녁을 비빔밥을 먹고 그 5시에 부처님께 예불을 하고 예불 끝에 이제 정근을 하면서 동네를 등을 들고 돌아요. 그게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제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와서 그냥 밥만 먹고 음. 가면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와서 너무 이렇게 큰 등 아니더라도 작은 등 못 만들었으면 만들고 아 이쁘겠다.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러면은 그래서 너무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시작을 했던 게 뭐를 했냐면 저녁에 예불을 일단 갔다가 오라고 하고 낮에 못 온 사람은 그 시간 맞춰서 오라 그래요. 우리 아래 1층에 그 연등이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연등 밝힌 데를 내가 한 바퀴 돌고 마당에 나와서 부처님 사리탑을 돌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당을 그러니까 대문을 통해서 나갔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다는 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보살님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린 친구들이 낮에 왔는데 또 오기는 애매하고 네. 같이 함께 저녁 예불을 했던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됐다면 네. 어느 순간 2명, 1명으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저녁 8시에 불 켜놓고 아예 늦게 저녁 예불을 하고 일찌감치 우리 부처님 오셨으니까 피자 하나 시켜 먹자 하고 피자 파티하고 끝내요. 코로나 기간에는 네. 그것조차 못했으니까 못 오라 하니까 그런 전통마저 깨져서 지금은 낮에 한 번 오는 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절에 가서 탑돌이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많아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혼자 탑을 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다 같이 절에서 뭐 동네를 도는 건 좀 그렇다고 쳐도 사찰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탑돌이를 경험을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기대를 한다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2026년도에 스님 이런 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올해 한번 해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나 약간 기대심도 있는 그쵸. 거죠. 이렇게 자꾸만 하자 이렇게 예, 하게 예, 되면 예, 예. 발심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연배가 있으신 보살님들하고 젊은 사람들의 그 연결 계층이 너무 없다는 게 지금 그렇죠. 절의 다 네. 문제점인 것 같긴 해요. 20대, 30대가 정말 없잖아요. 맞아.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확 끊어져서 이게 이제 소임을 살고 있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약제로 해가지고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선생님 제가 1시서부터 2시까지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저한테 네. 좀 할애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네. 그 우리 아이 축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모여 있을 때 정말 조그만 과자 하나라도 놓고 네.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 좋은 것 축하해 같아요. 뭐 이런 거 네. 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해주고 싶은데 예약을 해야죠. 제가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 친구가 스님 저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서 신랑이랑 2시에 와. 그때 네. 기다리고 있을게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온전하게 그 시간 동안 한 30분에서 네. 길게 잡으면 1시간 동안 뭐 가족이 다 모여서 네. 스님하고 예약해가지고 그날만 뭐 이렇게 특별한 축원을 받는다든지 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뭐 아니면 그냥 일반 20대들도 그렇고 네, 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네, 네, 네. 이렇게 축원을 해주면 얼마나 이런 가슴이 뭉클하겠어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네. 재작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저희 집이랑 그다음에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부부랑 그렇게 해서 저희 집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해서
스님이랑 해서 이렇게 한 차담을 했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고 싶어요. 평상시에 오면은 스님도 바쁘고 맞아요. 본인들도 바빠가지고 법회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그쵸, 가기 다음에 바쁘잖아요. 뵙겠습니다. 이러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좀 느긋하게 되고 그래서 스님 이번에는 저녁 예불을 우리 가족이 다 참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불은 예약이 되는 거예요. 저랑. 네네. 너무 괜찮아요. 그렇게 근데. 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 불켠 연등 하나 네. 들고 가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쁜 절에 주지 스님 같으면 시간이 없고 짬이 없겠지만 일단 법요식 끝나면 1시 이후부터는 시간이 남으니까 어차피 그날 밤 10시까지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긴장한 네. 상태로 있고 이러는 거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불교를 모르는 친구들이랑 한번 만나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스님이 특별히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초대를 해주고. 한 30분간 네. 그 함께 할 수 있어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접수를 받아볼까요? 이번? 2026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네.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요. 그 고마워요. 손수건 그쪽에다가 이렇게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만약에 뭐 주지 스님이라면 어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스님이랑 같이 또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불자로 어떻게 또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삼선 고무신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줬으면 네. 좋겠다 있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 아주 200% 적극 받아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달랑달랑. 감사합니다.